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가 궁금해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 문 열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가 궁금한 종목들 저희가 또 4가지 엄선해 봤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이 종목이 갑자기 왜 오르나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한남 산구역 재건축을 품었습니다. 현대건설 이로 인해서 10% 넘게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현대건설의 투자 매력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저는 요즘 되게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65점 정도는 넉넉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65점 전체적인 시장 상황까지 고려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렵다. 하늘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있다라고 한 줄 평 써주셨는데요. 저희 토론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 주주분들에게는 아마 가장 기대됐던 뉴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1년 중에 역대 거래량이 터졌다고 합니다. 호재 없을 때도 얼마 전에 38,000원에 갔는데 더 내려갈 거라 생각하니 이제 오를 거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재개발 사업 수주에도 체결 강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한남 3구역의 재개발 가치가 막 몇 조 원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얼마 정도인가요? 실제로 이제 조금 평가하는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디까지나 공시 예상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약 1조 8천억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 구역이냐라고 본다면은 한 5,800여 가구 정도를 수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큰 대규모 사업을 지금 어려운 때 아닌 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뭔가 괄목 상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큰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번에 현대건설은 정말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 제대로 수혜 한번 받았겠구나 정도는 이슈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한남 3구역이 그동안 조금 소외가 됐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게 올랐다가 또 급하게 식어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은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남 3구역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을 품었다는 소식에 오늘 시가가 강한 상승으로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가만히 내비두지 않고 있어요. 계속 옥죄는 규제책이 나오기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제한적인 상승밖에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이 한남 3구역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넣었던 3개 회사가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그리고 대림건설, 그리고 마지막 GS건설인데 이 중에서 이제 결국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게 현대건설이었다 정도로만 본다면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 업황 자체가 어떤지를 보시려면 나머지 대림건설이라든가 GS건설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건설로 따로 보기보다는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까 조금 보기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나머지 이제 건설주 차트 같은 경우에 쭉 살펴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뭔가 지금 나타나 있는 것들이 뭐 그룹뿐만 아니라 단순히 뭐 현대건설 또한 이제 이번에 모멘텀은 나왔지만 결국은 또 한번 차가운 바람으로 또 불고 있었다는 걸 봤을 때는 결국 뭔가 이제 건설 업계 자체가 다만 단기적인 상황에서 뭔가 빠른 호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어디까지 이건 모멘텀이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이번에 한국형 뉴딜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뉴딜은 건설업종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뉴딜은 건설업종만 빠져 있었어요. 이런 네. 걸 보면은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건설업으로 경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나 건설업계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대건설 갖고 계신 분은 지금 매도하는 게 답인가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지금 현대건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꽤 오래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그렇죠. 거예요. 아마 맞아요. 38,000원에서 이때 매수하신 분도 제법 계실 텐데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시면은 저는 오늘 특히 코스피가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개인들이 또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당장에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건설업종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경기 선행 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경기의 회복이 빨라지게 되면 특히 이런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꺼질 때마다 건설업종들이 다시 한번 굉장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소외를 받았던 것이지 이것이 완전한 무시를 받은 것은 또 아니었을 거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는 45,000원 선까지, 손절가는 35,000원 선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왠지 높은 점수가 예상되는 카카오인데 목표 주가가 오늘 보니까 한 23만 원대에서 33만 원으로 갑작스럽게 크게 올렸더라고요. 과연 이 확 높아진 목표 주가 그 역할을 카카오가 해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점수 100점 만점해 주시죠. 저는 90점을 주겠습니다. 90점이요? 한 줄 평은요? 한 줄 평 감히 말씀드리면은 제2의 삼성물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안고 가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제2의 삼성물산 반드시 안고 가야 할 종목이라고 굉장히 좋게 평가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한번 살펴볼게요. 토론방에 들어가 보니 이제 카카오 주주분들도 이 목표 주가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냐, 네이버냐, NHN이냐, 줌인터넷이냐. 이제 향후 디지털 미디어 언택트 안에서 또 핀테크와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섹터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기대주고요. 우상향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하루였다. 단타로는 좋은데 장타로는 별로인데라고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카카오 현재 갖고 있는 사업들, 알짜배기 사업을 한번 분류해볼게요. 실제로 카카오가 이제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를 빠르게 얻었던 거는 아무래도 네. 최초 카카오가 출범하면서 나왔던 SNS 서비스죠. 그렇죠. 실제로 통신료를 내지 않고 문자를 할 수 있고 전화를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 네. 카카오는 이런 강점으로 먼저 시장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임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뭐 컨텐츠류들에 대한 사업 비중들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친근한 SNS 서비스가 됐던 거죠. 반면에 지금 최근 들어서 카카오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거의 이런 컨텐츠에 집중을 한다라기보다 뭔가 B2B,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은 파이낸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이제 이런 내가 컨텐츠로 받아들였던 어떤 비용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사업 다각화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멀리 볼 때 크게 머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런 파이낸스 부분들 그리고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다라는 결정타를 이제 지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장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보유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금융주를 생각하시면은 카카오가 금융주로 바뀐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페이라든가 이런 금융들은 제2의 금융도 아닌 말 그대로 새로운 핀테크가 접목된 금융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만한 모멘텀도 반드시 나올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에 가지고 영위를 하고 있던 콘텐츠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아마 오늘 뉴스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용산에 지금 뭐 이제 또 스토어가 또 열렸죠. 네. 뭐 카카오 프렌즈 관련된 스토어가 열렸는데 즉 내가 잘 하고 있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미래 사업에 캐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와 함께 네이버 많이 들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무거워서 재미없는 종목이었는데 요즘은 그 재미없는 종목이 그 누구보다 재미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카카오 네이버 어디까지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실제로 제가 네. 요 카카오냐 네이버냐를 가지고 한번 그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걸 하시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때 답변은 동일합니다.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돈 있으면 둘 다. 돈 있으면 둘 다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동시 매수를 할까라는 의견으로 본다면 저는 반드시 둘 다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언론이나 아니면 증권 방송뿐만 아니라 뭐 증권가에서도 뭔가 라이벌 구도를 굉장히 만들고 있지만 사실 장기적인 포트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둘 다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조금 내가 정말 자금적으로 조금 힘들다, 다만 조금 탄력적인 부분을 원한다라고 하실 때는 카카오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없진 않을 것이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얼마에 매도할까요? 이전에는 제가 한 25만 원, 25만 원 둘 다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30만 원 정도,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30만 원 정도의 목표를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24만 원, 목표 주가 30만 원 주셨고요. 이렇게 오를 거 아는데 못 산 종목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까지 올랐어? 하고 놀란 종목이 있거든요. 새롭게 탄생한 새내기주로 바로 엘리트입니다. 코스닥 새내기인데 오늘까지 이제 지난 거래하고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이 종목은 그렇게까지 오를 만한 종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엘리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 수 있나요? 실제로 LCD 관련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 얘기를 하자면 사실 65점 정도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점수는 65점 주셨고요. 아쉽고 어려운 시장, 기술력으로 승부수를 건다라고 평가했어요. 알겠습니다. LT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토론방에 들어가 보니 시중에 6만 원 설이 있던데 시간 흐르면 6만 원 갈지도 모르겠네. 워낙 물량이 없으니 현재는 2만 250원입니다.
엄청 올려 개미에게 넘기겠네. 물량서가 올리기 쉽겠다.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이야기가 물량이 적다라는 걸 꼽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로 직행한 것인지 LET 어떤 회사인가요? 실제로 지금 LET라는 회사 자체가 뭐 사실 기존에 2001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LCD 관련된 공정들을 굉장히 많이 납품을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OLED, 말 그대로 이제 국내에서도 말 그대로 패널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작들을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산업 제품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LET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 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기존에 LG 이제 생활 기술 관련된 임원직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이런 기술에 대한 신뢰성들을 많이 평가받고 그리고 이런 부분의 상장까지도 무리 없이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제품군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존에 있던 2001년도부터 영위를 했던 사업 비중들이 사실은 뭐 지금 최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LCD 산업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던 부분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고 봤을 때는 뭐 중국에서는 지금 LCD 부분들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뺏긴다라는 느낌은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모멘텀 삼아서 발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모가가 지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청약이 들어와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가가 벌써 2배부터 시작을 했어요. 15,600원 뭐 이 선에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도 상승폭을 졸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가 가치가 있는 회사고 뭔가 실적이 있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재무제표 보신 분들은 한 15년도 보셨을 때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씩 늘어났다는 걸 보면은 이 회사 굉장히 강한 기업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엘리트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릴게요. 오늘 상장했네요. 제가 살짝 오류가 있었는데요. 오늘 상장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이고요.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새내기주인 만큼 사실 기준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특히 한 주 정도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뭐 내일까지는 뭐 한 번 정도 더 연속 상한일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요즘 연속 상한 가는 종목 굉장히 많죠. 네. 이런 물량 작은 종목이면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한 주 정도를 보면 또 조정이 또 한 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그래 내가 한번 뭐 조정장 이전까지 내가 매도를 적절하게 실현한다는 개념에서 목표가는 한 25,000원, 즉 뭐 다음 날까지도 상승 탄력을 받으신다면 매도를 부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손절가를 17,000원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방어적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더 강한 배팅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축포 속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LET고요. 이어서 두 번 이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앞서 이야기한 LET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요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휴마시스예요. 나는 무려 5연상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매력도가 높은가요, 낮은가요? 100점 만점해 주시죠. 저는 딱 동전 뒤집기 같은 느낌입니다. 50대 50, 50점을 저는 주겠습니다. 50점 제일 어려운 점수인데 50점 주셨어요. 그만큼 가격적인 부담도 있겠죠. 바이오 강세장의 결정적인 수혜자다라고 해주셨는데 토론방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매수를 걸어놔도 매수가 안 됩니다.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던가 아니면 점상으로 시작하는 날도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갖고 있는 분들만 계속 수익이 확대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셀트리온 전 국민 항체 검사, 댕기열, 원격 진료 대체 호재가 몇 개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5연상의 배경을 먼저 들어볼게요. 뭐 사실 휴마시스라는 회사 자체는 뭐 기존에 이제 체외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을 개발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5일 연속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찾아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실제로 일단 바이오 기업에서 지금 사실 선두주자로 또 달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력이 두 가지가 합쳤을 때 과연 어디까지의 큰 시너지를 끝까지 발휘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보통 한 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런 연속 상한에 대한 분위기도 사그라들기 마련인데 오히려 오늘까지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높은 폭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은 기존의 셀트리온에 대한 신뢰성을 더해진 이 회사는 아마 이제 거의 뭐 금상첨화 내지는 뭐 활용첨정 수준까지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매수 걸려고 하셔도 매수 못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휴마시스라는 회사 자체도 사실은 지금 30개국에 대해서 진단 키트들을 또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또 한번 탑재가 됐을 때는 이에 대한 파생 효과들, 파급 효과들이 훨씬 커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속 연일 상한을 가지 않고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볼게요. 50대 50인 만큼 더 어렵거든요. 익절 라인을 잡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 연일 상한을 제안드리기는 과감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연일 상한 제안드렸다가는 사실 삼성중공업의 그 공포가 또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히려 조금 합리적인 상황에서 익절 라인을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실적 자체를 봤을 때 사실 휴마시스가 각광을 받은 거는 비교적 최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상에서도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많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연일 타격받다가 올 한 해 장사로 끝난다라는 부분이 보면은 또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연일 5일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저는 손절가는 과감하게 한 8,000원 선 정도, 말 그대로 이틀 전에 가격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빠져나오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번 정도 나는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 특히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만 한해서는 조금 홀딩을 하시되 무리한 신규 진입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기다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익절 라인으로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김동구 F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